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0번 문제 풀었고요. 4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g의 철이 모두 산화되어서 FeO 산화철과 Fe2O3의 또 산화철의 혼합물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때 반응에서 소모된 산소의 질량이 11.2g이라면은 생성된 FeO와 Fe2O3의 몰수의 합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조건들이 뭐가 나왔는지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철을 사용합니다. 철을 사용을 할 건데 이때 이 철을 사용을 할 때 그 철의 질량이 몇 g이다? 28g이다. 그런데 이 28g의 철은 모두 연소될 거예요. 다 쓰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Fe2O랑 Fe2O3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죠. 오케이? 자, 철이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FeO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산소는 항상 분자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이때 철은 일단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래야지만 O2 산소 분자랑 반응을 할 것이고 따라서 FeO가 몇 개 만들어진다?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철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Fe2O3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미정계수법에 따라 어떤 물질 하나를 정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 봐봐요. 이때 철이 Fe2O3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최소한 철이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최소한 얘를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니. 맞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산소 원자 수가 3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원자가 2개씩 붙어있는 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 1.5개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렇게 앞에 개수에 분수꼴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모두 얼마씩 곱해버려? 2씩 곱해버리면은 4 Fe2가 3 O2와 반응을 해서 2 Fe2O3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 그랬고 철의 원자량은 56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때 철이 지금 현재 분자량이 56이니까 맞지? 56이니까 결과적으로 28g은 몇 몰에 해당한다? 몇 몰에 해당한다? 0.5몰에 해당한다. 그럼 어찌됐건 0.5몰의 저 철을 전부 다 쓰일 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요 0.5몰만큼의 철이 있는데 0.5몰만큼의 철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몰수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몇 몰 만들어지고 얘가 몇 몰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보세요. 이때 이 안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철 원자 하나랑 그지? 산소 원자 하나가 쓰인 거지. 맞지? 그리고 아래에서는 하나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철 몇 개랑 두 개랑 산소가 몇 개? 3개씩 쓰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들어지는 몰수를 X몰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는 몰수를 Y몰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가 몇 몰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니. 맞지? 그러면은 이때 Fe2O X몰에서 필요한 Fe는 몇 개? 똑같이 X몰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Fe2O3에서 필요한 철은 몇 개? 그렇죠. Y몰의 2배만큼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철은 전체적으로 0.5몰이 쓰여야 돼요. 0.5몰이 있어야 되고 이때 0.5몰의 철은 X와 그지? 이 Y를 더한 게 얼마다? 0.5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조건이 이때 반응에서 사용한 산소의 질량이 11.2g이래요. 그러면은 산소 O2의 질량이 11.2g이야. 그럼 얘 분자량 얼마니? 얘 분자량 얼마야? 16에 두 개가 있잖아요. 얼마? 32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얘 지금 몇 몰 있다? 몇 몰? 몇 몰? 몰수 몇 몰이야?
32분의 x 하면 얼마야? 이거 계산해보면은 0.7몰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니? 0.7몰 나오지? 그지? 그러면 아니다 미안하다. 계산하면은 0.35몰 나오겠네요. 35몰. 그지? 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지? 자, 0.35몰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용한 산소 원자수는 몇 개? 산소 원자수는 몇 개? 0.7몰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똑같이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FeO 하나 만들 때 산소 몇 개씩 필요해? 산소 몇 개씩 필요해? X몰만큼 필요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밑에서 산소 원자를 쓸 때는 하나당 몇 개씩? 3배씩 쓰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3i만큼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때 X에다가 3y를 더한 게 얼마다? 3y를 더한 게 얼마다? 0.7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지? 연립해서 정리하면은 X는 0.1몰 나옵니다. X가 0.1몰이 나오고 Y는 0.2몰이 나와요. 따라서 둘을 더한 몰수는 몇 몰이다? 0.3몰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어찌됐건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난이도는 중급이거든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바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상급에 가깝겠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도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푸는 문제도 다 하나하나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해 가면서 저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쉽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4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라고 하는 두 물질은 둘 다 원소 X랑 Y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요. 가의 분자량은 92, 나는 분자식이 X2Y3라고 가르쳐줬고 분자량은 76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그래프를 보면은 X의 질량과 Y의 질량을 표현을 해놨는데 Y 질량 지금 가는 요렇게 나는 요렇게 가, 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둘 다 X를 7g 사용했을 때 둘 다 X를 7g 사용했을 때 가는 Y를 얼마 써야 된다? 16g을 써야 된다. 그리고 나는 12g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와 나는 둘 다 X랑 Y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무조건 X, M, Y, N 이런 식으로 식이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벌써 나는 알아요. 나는 어떻게 돼 있었어? 나는 X2, Y3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 얘를 만들 때 이때 X가 7g, Y가 12g이 사용했다면은 우리는 이때 X랑 Y의 원자량이 얼마가 될지 대략적으로 그 비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찌됐건 X가 얘가 그냥 1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알았니? X2Y3가 1몰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안에 X가 7g, Y가 12g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때 X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다? X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다? 봐봐. X가 두 개 붙었을 때 7g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가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맞죠?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요 X 안엔 이 물질, 나라고 하는 물질 안에는 X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X가 2몰 있는 거죠. 그러면은 X의 원자량은 얼마다? 3.5다.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Y 같은 경우에는 3 나눠주면 되잖아요.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X랑 Y의 원자량의 비는 3.5 대 4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기서 뭘 가르쳐줬어? 뭘 가르쳐줬어? 분자량 가르쳐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분자량이 얼마? 분자량이 얼마? 76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봐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자량이 이렇다면은요. 그지? 얘 두 개 있고 얘 세 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야? 곱하면 7이죠. 이거 곱하면 얼마입니까? 12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분자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9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분자량이 76이라며요. 그럼 몇 배 해주면 돼? 4배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의 원자량은 얼마다? x의 원자량은 요거 4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지? 얼마다? 14다. 맞지? 그러면은 y는 얼마다? y는 얼마다? 요거 4배 해주면 되니까 16이 나온다. 요렇게, 16이 나온다. 16 맞는? 아니지. 원자량 맞죠? 16 나오는 거 맞죠? 16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래야지만 14짜리가 2개 붙고 16짜리가 3개가 붙었을 때 76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가로 올라가면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자량이 얼마? 분자량이 92네요. 맞죠? 그럼 92가 나오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얘가 지금 7g이니까 그치? 이건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치? 이거 7g이라면은 그치? 얘 지금 몇 몰 있다? 0.5몰 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원자량을 아니까 그치? 가를 만들기 위해서 x가 0.5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y 같은 경우에 16이니까 얘 몇 몰 있었다? 1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x는 0.5몰, y는 1몰이에요. 그러면 x랑 y의 각각 원자 몰수는 1대2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가는 x, y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것은 분자식입니까? 분자식인가요? 아니야. 얘네들은 실험식이라. 실험식.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가와 나가 몇 몰씩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제 원자량을 가지고 얘네들 지금 가의 요 지점에서 x가 0.5몰 있고 y가 1몰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몰수는 y가 2배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네들로 가지고 몇 몰을 만드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xy2라고 적은 다음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실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 실험식의 값이 실험식 양이 얼마가 나와? 14짜리 하나에 16짜리 2개니까 얼마 나오겠니? 14짜리 하나에 32가 붙으면 되잖아요. 32가 붙으면 얼마다? 46이지. 46. 맞지? 근데 얘 지금 분자량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죠? 분자량이 92라면은 얘를 몇 배 해줘야 된다? 2배 해줘야 된다. 이해돼? 따라서 얘 가의 분자식은 x2에 y가 4개가 붙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xy2는 실험식이고 우리가 분자량을 통해서 구한 x2, y4가 분자식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y의 원자량이 12인가요? 아니죠. y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화합물 가의 분자식은 x2, y4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 일정 질량의 y 성분과 결합한 x 성분의 질량은 화합물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2개 비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지? 근데 봐봐. 얘네들이 y4, y3야. y가 하나 더 많을 때 똑같은 질량만큼 붙거든요. 그러면 y가 같을 때는요. 얘를 3이 되면은 얘는 결국 얘 지금 3으로 바뀌려면 얘 4분의 3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겠지. 근데 얘는 그대로잖아. 맞지? 그러니까 질량은 누가 더 많아? 나가 더 많겠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말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다 해서 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차근차근 갑시다.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3번 볼게요. 자, 표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X랑 Y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X랑 Y는 둘 다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C, M개랑 H, N개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X랑 Y를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은 해요. 분자량 M, 분자량 M이 26이고 그 다음에 얘는 78이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뭐 가르쳐줬어요? 탄소의 질량 백분율로 보여줬죠? 질량 백분율.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 나왔어? 92.3 나왔고요.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92.3이 나왔네요. 92.3. 그러면은 간단한 거잖아. 일단 얘네들의 전체 질량을 100g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0g. 그러면은 X든 Y든 전체적으로 100g이 있다면은 이때 탄소 질량은 얼마다? 탄소 질량은 거의 한 92 정도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 놓고 나머지 수소의 질량을 찾아보면은 수소의 질량은 거의 얼마 정도 나와? 거의 한 8 정도 나오는 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어찌됐건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점대로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게 좋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각각 92의 요 질량들을 탄소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은 이때 탄소의 몰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2분의 92가 되겠네요. 맞죠? 12분의 92니까 얘네들 대략 얼마 정도 나오니? 얼마? 8? 7점 뭐 얼마 나오겠네요. 맞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수소 몰수 계산해 보면은 이거 8, 1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8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12.3g이니까 얘보다 조금 더 많겠죠. 이게 거의 뭐에 가깝다라는 거야? 8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지. 이해가 돼? 얘네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7점 얼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7.7몰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냥 8로 계산했으니까 8이 나왔으니까 둘은 거의 값이 어떻다? 둘은 어떻다? 같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값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 두 개 많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크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미묘한 차이들은 그냥 같다라고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몰수가 들어있다? 따라서 X랑 Y의 실험식은 뭐다? 실험식은 뭐다? CH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럼 얘 지금 현재 실험식량이 얼마예요? 실험식량이? 10에다 1 더하면 되잖아. 13이잖니. 맞지? 그럼 얘 지금 분자량이 13에다가 2배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C2H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얘 몇 배 한 거야? 얘 몇 배 한 거야? 6배 한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온다? C6H6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니? 확실하지?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한 값들이 나왔을 때는 정수화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화합물 X랑 Y의 실험식은 같다. 그죠? 어찌됐건 이건 탄소 질량 배분율이 똑같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탄소의 몰수랑 나머지 수소의 몰수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실험식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동일한 질량의 화합물에 포함된 X와 Y의 몰수는 같다. 자, 동일한 질량 화합물에 포함된 X와 Y의 몰수 같다? 지금 얘랑 얘가 동일한 질량들을 나타낼 거예요. 동일한 질량.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6g이 있고 얘가 78g이 있다고 쳐봅시다. 26g, 78g. 오케이?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얘가 26g이 있다면은 이 안에 탄소 몰수가 몇 몰? 2몰. 수소 몰수가 2몰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몰. 그지? 78g 속에 얘가 몇 몰? 6몰, 전체적으로 몇 몰? 1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질량에서 X랑 Y의 몰수거든요. 그럼 얘를 3배 정도로 뻥튀기 해주면 되지. 3배 정도로 뻥튀기를 해주면은 78g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동일한 78g 속에 얘는 몇 몰? 3몰. 얘는 몇 몰? 1몰. 그러니까 X랑 Y의 몰수는 다르죠. 그죠? 분자량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질량 속에 같은 몰수가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죠.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량 속에 포함된 탄소와 수소의 몰수는 같다. 이러면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그냥 X, Y 분자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동일하게 78g으로 놓아버리면은 얘는 3몰, 얘는 1몰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3몰 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몰수 6몰, 수소의 몰수 6몰이죠. 78g 속에 들어가 있는 탄소 몰수 6몰, 수소 몰수 6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몰수는 똑같은 거죠. 원자 몰수는. 이해가 돼? 어떻게 물어볼지 몰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화합물 X, Y 1g을 각각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같다. 자, 봐봐. 얘가 지금 1몰 연소되면은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 2몰 나와요. 맞죠? 그리고 얘는 1몰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6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1g을 연소시킨다? 야, 그러면은 어찌됐건 같은 질량당 놓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가 그냥 26g이 있고 얘가 78g이 있을 때 얘를 3배만큼 많이 연소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 3몰 연소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몇 몰 나온다? 6몰 나온다. 그리고 얘는 1몰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 몇 몰 나온다? 6몰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디귿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좀 전에 니은할 때 질량이 서로 같을 때 분자 몰수는 다르지만 원자 몰수는 같다 그랬죠. 그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어찌됐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몰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테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둘의 몰수,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을 기억과 디귿 두 가지에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44번으로 갑시다. 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X의 분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이랬을 때 실험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연소 분석 실험 장치인데 내용을 가만히 좀 보니까 지금 이 안에는요 일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지수로 가지고 정리를 하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니? 근데 학생들이 실제 값이 아닌 이런 미지수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되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냥 해. 뭐 어때? 그치? 얘 지금 CM이라고 할까요? CMHN으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그죠? 근데 몇 그램 있어? 몇 그램 있어? Ag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염화칼슘갈에서 물이 Bg만큼 나왔죠? 일단 H2O가 Bg 나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는 Cg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해야 돼? 수소 질량 계산하면 되지? 맞지? 수소 질량. 그러면은 수소의 질량은 B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얼마를 곱한다? 18분의 2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지만 수소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탄소의 질량은 C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44분의 12를 곱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뭘로 바꾸면 돼요? 몰수로 바꾸면 되지. 그치? 몰수로 바꾸면은 이거 그냥 1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은 수소의 몰수는 얼마가 있다? 9분의 B몰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탄소의 몰수도 계산해 보면은 요거 지금 현재 몇 몰 있다? 이것도 1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치? 이거 얼마지? 22분의 6? 11분의 3. 그러면은 얘가 지금 질량이 이만큼이야. 질량이. 근데 그것을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또 12를 곱해줘야 되겠죠. 12분의 1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그냥 계산해봐. 어차피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얘가 지금 C 곱하기 이게 11분의 3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12분의 1 해주는 거잖아. 44분의 30.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몰수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몰수가 나왔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저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실험실 꾸미겠죠. 그치? 이해가 돼? 해볼까?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면 얼마냐? 44분의 10? C 44분의 C. 그렇구나. 44분의 C. 그 다음에 H는 9분의 B. 근데 어차피 우리 실험식이잖아요. 그지? 양변에다가 44 곱하기 9 한 거 해봐. 그러면은 C 9C에다가 맞지? H 44B가 되겠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실험식 꾸밀 수 있죠. 안 그래요? 어차피 다 미지수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정리하면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미지수 없애줄 수도 있다? 이거 봐봐. 수소의 질량이 이거고 C의 질량이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 지금 탄소의 질량 정리할까? 그러면 11분의 3 C랑 그치? 더하기 그 다음에 9분의 B랑 이거 더하면 얼마 나와? A 나와야 되지? 맞지? 이렇게도 우리가 지금 식을 하나 또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값들이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없애줄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또 실험 2가 또 있네요. 그죠? 같은 온도 압력에서 동일한 부피의 플라스크 속에 메테인 D와 기체 X 2g이 각각 들어있다. 근데 보자. 실험이 두 개네요.
자, 보면은 지금 현재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메테인이 Dg이 있고 X가 2g이 있다. 자, 메테인 CH4가 몇 그램? Dg. Dg만큼이 들어가 있고 X가 2g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 둘 다 기체지. 맞지? 그러면서 실험 조건이 온도와 압력이 같다 그랬죠. 그죠? 일단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동일한 부피의 플라스크 속에 X랑 Y가 들어가 있는, 아니, 메테인이랑 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속에 채워져 있는 메테인과 X의 몰수는 어떻다? 같다라고 봐야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 왜냐면은 PV는 nRT니까 온도와 압력 조건이 똑같으면은 요거 같을 거고 요것도 같을 테니까요. 맞죠? 그럼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피 속에 지금 현재 메테인과 X는 동일한 몰수만큼 들어가 있을 것이다. 맞죠? 그러면은 메테인의 몰수 얼마일까요? 메테인의 몰수 16분의 D몰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2g이야. 2g. 그러면은 이때 몰수는 얘랑 동일할 거 아니야. 16분의 D. 맞지? 16분의 D만큼 동일한 몰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g이에요. 그럼 뭐 나중에 분자량 M은 하고 물어보면은 분자량 M은 그지?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맞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은 16분의 D분의 2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D분의 16 이만큼의 분자량을 가진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계속 갈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써먹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가봅시다. 자, 기억. 화합물 X의 탄소와 수소의 원자수의 비는 44분의 XC 18분의 1이다. 이게 뭐냐? 얘가 지금 얘 X랑 얘 X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얘 X랑 얘 X가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자 보자. 그럼 이 안에는 지금 탄소랑 수소의 몰수비잖아요. 그치? 그럼 뭐야? 요거잖아요. 요거 몰수비. 그러니까 44분의 C 대 18분의 2B가 돼야 돼. 18분의 2B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하든가 44분의 C 대 9분의 B다. 이렇게 정리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A는 9분의 B 플러스 11분의 C이다. 이거 했는데? 그지? 이거 맞네? 그지? 니은 맞고요. 디귿에 X의 분자량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되네? 맞지? 바로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다? 니은과 디귿 두 가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많이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별다른 거 없었어요. 그죠? 생각해봐. 이게 너네들 만일 진짜 실제 숫자들이 대입됐다면요, 이건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 어찌됐건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 다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4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화학반응식 그리고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부분인데, 자, 계속해서 문제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예요. 반응 용기에 물질 X2랑 Y2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X2랑 Y2가 있었어요. 자, 근데 처음에 X2랑 Y2가 몇 개씩 있었어? 몇 개씩? X2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지? Y2도 몇 개? 네 개가 있었네요. 그런데 얘네들이 반응을 하니까 이때 X2가 지금 현재 하나가 남았죠. 맞지? X2가 지금 현재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고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붙어있는 녀석들이 생기네요. 그지? 이게 몇 개 생겼어? 두 개, 이게 X2가 두 개구나. 두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맞지? 자, 그럼 실제로 반응한 것은 X2가 몇 개? X2가 몇 개? 두 개. 그리고 네 개의 Y2가 반응을 해서 네 개의 XY2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은 앞에다 2로 나눠가지고 X2 플러스 2Y2는 2XY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시다. 생성물의 화학식은 XY2이다. 맞는 말이죠? 이게
어찌됐건 XY2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Y2X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X2랑 Y2는 2대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아니죠.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디귿에 반응 용기에 Y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지금 X2가 두 개가 남아있는 이유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Y2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Y2를 더 넣어주면은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지?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계속 이어서 4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을 보면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탄화수소를 실린더에 연소시키기 전과 후의 물질 조성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자, 요 문제가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근데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내고 나서 수능에서 이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정답률이 30%도 안 됐습니다. 알겠니? 그 정도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수능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내므로써 힌트를 준 거였어요. 힌트를 줬거든. 그런데 막상 이제 학생들이 접해 나가기는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들었나 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실험을 하는데 연소 전과 연소 후에 물질들을 보여줬거든요. 자, 연소 전에는 CmHn이 몇 몰만큼? 1몰만큼. 그리고 산소가 5몰만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연소에는 이산화탄소가 몇 몰? 이산화탄소가 2몰. 2몰 나왔고, 그 다음에 H2O가 2X몰. 그 다음에 O2가 X몰.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볼게요. 지금 CmHn이 딱 1몰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연소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면은요, CmHn이 O2랑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CO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생성돼야 되겠죠. 그지? 그랬을 때 얘가 지금 현재 1몰이 있다라고 딱 가정을 해버린다면은요, 이때 이 안에서 나오는 탄소의 몰수는 M몰만큼이죠. 따라서 이산화탄소 몇 몰 만들어진다? M 만들어진다. 맞죠? 그리고 나서 수소는, 물은, 물 분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2개씩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급되는 수소는 몇 개? N개거든. 맞지?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몰수는 절반이겠죠. 따라서 2분의 N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필요한 산소 원자의 개수는 여기서 2m개만큼. 맞지? 여기서 2m개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n개만큼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탄소가 몇 개 필요하다?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 m 플러스, 이게 지금 전체 산소 원자수잖아. 그럼 이거를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m 플러스 4분의 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이산화탄소가 2몰 나왔대요. 그지? 탄화수소가 지금 현재 1몰수였어. 얘가 1몰수였는데 얘가 몇 몰 나왔다고? 2몰 나왔다고. 그럼 이 안에 필요한 탄소 개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M에다가 이제 다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알려준 게 요거 5몰 가르쳐줬잖아. 그러면은 이때 산소 원자수는 10몰이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10몰만큼. 근데 이 10몰만큼의 원자수가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맞지? 아니면은 지금 얘 5몰수였으니까 이게 M 플러스 4분의 N인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면 자, M이 얼마라고? 2라고. 맞지? 2 더하기 4분의 N이에요. 그게 얼마야? 5가 나와야 되니까 N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 2가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다. N이 12가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자, 요게 M 플러스 4분의 N이 아니지. 자, 실험에서 보면은 산소가 5몰만큼 있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연소 후에 뭐가 있어? 산소가 남아버렸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게 다 쓰였다라는 게 아니거든. 이해가 돼? 일부의 산소가 쓰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자, 물이 지금 2x몰만큼 나왔어. 물이 2x몰만큼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필요한 산소 원자수는 몇 몰? 산소 원자수는 몇 몰? 산소 원자수 x몰. 이해되니? 물 한 분자 만들 때마다 x몰이 한다. 2x몰이죠. 그죠? 물 한 분자 만들 때마다 하나씩 필요하잖아. 근데 얘 전체 몰수가 2x몰이 나왔으니까 산소 원자수도 2x몰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서 필요한 산소 원자수는 똑같이 2x몰일 거 아니야. 정리돼? 이해돼?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10몰이랑 똑같아야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2x 플러스 2x니까 4x가 얼마다? 4x가 10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2.5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x 2.5 나오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얘는 몇 몰 생성됐다? 얘 몇 몰 생성됐다? 몇 몰? x 2.5 넣으면 되잖아. 얼마? 5몰 생성된 거죠? 그죠? 그 얘가 얼마 남은 거야? 2.5몰 남은 거지. 이해가 되니? 좋아. 그럼 물이 5몰 나왔어요. 물이 5몰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의 개수는 몇 개? 뭐가 좀 이상한데? 위에 산소 또 있다. 그지? 위에서 산소 원자수 몇 개 쓰여? 산소 원자수 3몰 쓰이네. 3몰. 그죠? 그러니까 자, 보자. 그러면은 4x 플러스 4가 얼마 나와? 10 나오면 되겠네. 따라서 x는 6이니까 2분의 3, 1.5 나오네. 그지? 1.5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야지 맞지. 그러면 얘는 몇 몰? 3몰 나오고 얘는 몇 몰 나온다? 1.5몰 남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 다시 한 번만 좀 깔끔하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화학 반응식 보면은요, C 얘 정해져 있지. 몇 개? 2개. 됐나요? 그 다음에 수소가 N개 붙을 거야. 그러면서 산소랑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산화탄소가 2몰 나왔고요. 2몰 나왔고 물이 몇 몰 나왔어? 3몰 나왔고. 그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소가 몇 개 쓰였다? 6개가 쓰였다. 됐지? 그래서 필요한 산소는 3분의 5 썼으니까 2분의 7만큼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M은 2이다. M은 2이다. 맞죠? 그 다음에 X는 2이다. 아니네요. 얘 얼마야? 1.5 나와야 돼. 맞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연소 전 기체의 밀도분의 연소 후 기체의 밀도는 13분의 12이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밀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어? 그럼 봐봐.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맞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때 얘네들 실험을 해도 실험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피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부피가 달라져 버리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온도와 압력은 똑같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밀도를 물어봤다? 그러면 봐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요. 알겠어? 근데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PV는 N, R, T 이렇게 정리하잖아. 이때 N에다가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이해가 돼? 그러면은 요걸 쏙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은 PV는 M분의 W, RT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밀도 D는 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D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요거 넘어가고 나머지 또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RT분의 PM이 돼버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RT분의 PM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드린 이 공식은요, 하나 종류의 기체의 밀도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기체가 어떤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 온도 조건과 압력 조건 그 다음에 부피 조건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은 요 값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 실험을 하는데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 그런데 봐라. 처음에 얘네가 이만큼 몰수가 있었지.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죠?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지. 그러면 밀도에서 질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지? 그러면은 밀도는 뭐에 반비례한다? 부피에 반비례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부피를 찾으면 돼. 부피를 찾으려면 여기서 다시 찾아주면 되겠죠. 왜?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뭐가 같다고요? 실험 전과 후에 뭐가? 문제 조건에서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다며. 맞지? 그럼 이거 같은 거고 요거 같은 거잖아.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반응 전 몰수 몇 몰? 반응 전 몰수 6몰이죠. 근데 반응 후의 몰수는 얘가 지금 2몰이고요. 얘 3몰이고요. 얘 1.5몰입니다. 다 더하면 몇 몰이야? 7.5몰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제가 6, 얘가 7.5라면은 각각 2배씩 해줬을 때 2배씩 해줬을 때 12대 6.5. 아니야, 저 6.5 아니야? 그지? 6.5지? 2, 3, 1.5, 6.5잖아. 맞지? 이씨. 6대 6.5니까 몇 대면? 12대 13이지. 자, 지금 우리 계산한 건 뭐야? 몰수의 비이자 뭐의 비다? 몰수의 비이자 부피의 비잖아요. 맞아, 아니야? 근데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한다고요. 그죠? 질량이 똑같으니까 부피에 반비례할 거 아니야. 그러면 12분의 1대 13분의 1이니까 13대 12가 나오겠죠. 이게 연소 전이고 이게 연소 후야. 맞지? 그러니까 연소 전분의 연소 후니까 13분의 10이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요 문제가 평가원에서 나오고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지? 근데 수능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봐. 아마 학생들이 흠칫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어봤는데? 이랬던 문제가 실제로 수능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세요. 똑같이 연소 전과 연소 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mHn이 Xg 있다고 나왔어요. Xg. 그리고 O2가 4Xg이 나왔고 그때 전체 몰수를 보여줬습니다. 전체 몰수가 Y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 연소 후에 CO2가 3.3 Xg만큼 생성됐고 그리고 나서 H2O 그 다음에 O2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아무것도. 알았니? 그래 놓고 또 하나 이야기해 준 게 전체 몰수는 계속해서 Y몰이다. 이렇게 갈려줬어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든지 간에 일단 저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 M과 N이 도대체 뭐고, 알았니? 그리고 X는 과연 얼마인지 저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했었거든요. 알겠어? 근데 똑같은 비슷한 문제인데 확실하게 느낌이 다르지. 그지? 근데 봐봐. 얘들아 봐봐라.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조건이 다 뭐로 나왔었어? 몰수로 나왔었지? 이해가 돼? 근데 어찌됐건 이런 몰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꾸미지 않았었습니까?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Xg으로 그람 단위, 질량 단위로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이런 문제를 풀어봤던 기억이 있었다면은 그것으로 가지고 아, 쟤도 뭐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몰수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선생님이 가만히 좀 훑어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가 교재에는요, 지금 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문제가 없습니다. 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 수능 문제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에서라도 이거 문제를 한 번씩은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유형인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저거를. 알겠니? 자, 봐봐. 보세요. 이런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은 사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가 되게 깜깜하거든요. 그지? 그러지 않겠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 나가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알 수 있는 게 뭐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자, 봐봐. 우리는 이미 탄소랑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알지? 실제로 문제에서도 탄소는 12, 수소는 1의 원자량을 가진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자, 연소 전에 지금 CmHn이라고 하는 게 Xg이 있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자량은 12m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n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분자량이 이만큼인 녀석이 Xg만큼 존재를 해요. 이거 지웁시다. 그러면 얘는 몇 몰이야? 몰수로 환산해보자. 몰수로 환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실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잖아. 오케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밑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산소의 분자량 얼마야? 32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 몰수는 얼마다? 32분의 4x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연소 후에 CO2가 3.3xg만큼 나왔다 그랬거든요. 3.3xg. 그럼 얘도 똑같이 몰수 계산할 수 있지. 몰수가 얼마다? 그러면은 44분의 3.3x 몰만큼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H2O나 O2 같은 경우에는 몰수를 전혀 안 보여줬어요. 근데 전체 몰수는 계속해서 얘로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되네? 이거 두 개 더한 게 Y몰이다. 그죠? 이렇게도 정리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어찌됐건 화학 문제에서는 저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화학 반응식 적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학 반응식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럼 봐. CmHn이 산소랑 반응을 할 거라고. 그래서 뭐가 나와? CO2 나오지. 뭐 나와? 물 나오지. 이해돼? 근데 아까랑 똑같잖아요. 미정계수법으로 얘를 1이라고 딱 잡아버리면은, 그지? 탄소 몇 몰 나와?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와? N몰 나오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 몇 몰 나와? 2분의 N몰 나오죠? 그럼 필요한 산소수 다 정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은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하다? N 플러스 4분의 N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됐지? 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처음에 얘가 몇 몰 있었다고요? 12N 플러스 N분의 X몰 있었지? 요게 전체 분자수잖아. 전체 분자수. 그러면 전체 분자수에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몰수가 나왔거든? 근데 얘가 이만큼 있을 때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탄소 M개만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분자 몰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M 곱해주면은 얘 몰수 나오겠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꾸 미지수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저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12m 플러스 m분의 mx랑도 같은 값을 나타내겠죠. 뭐 저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런데 여기 보자.
우리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현재 산소가 이만큼 몰수만큼 있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산소가 다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처음 몰수도 Y몰이고 나중 몰수도 계속해서 Y몰이지. 맞지? 그러면 저 Y몰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과연 남아있는 산소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아있는 산소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자고. 야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1몰이 있고 얘가 5몰이 있어요. 알았어? 그럼 전체 몰수는 몇 몰이야? 6몰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전체 몰수 6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소가 1몰이 남았다고 쳐봅시다. 알았니? 1몰이 남았어. 그러면 실제로 얘가 지금 현재 반응한 몰수는 몇 몰밖에 안 되는 거야? 3몰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1몰, 4몰이 반응해서 얘네 둘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전체 몰수가 몇 몰로 유지가 돼야 돼요? 6으로 유지가 돼야 되죠. 맞지?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한 몰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 5몰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 지금 연소 전에 1몰, 5몰이 있었어. 그래서 전체 몰수가 6몰이었단 말이야. 근데 산소가 1몰 남아있대. 그러면 실제로 사용된 몰수는 몇 몰? 4몰밖에 안 되거든, 산소가. 그러면은 반응 전에 몰수가 1몰과 4몰이 쓰이는 거죠. 그럼 반응 전에 전체 몰수 몇 몰? 5몰이지. 이해돼? 어차피 1몰 안 쓴단 말이야. 1몰, 4몰, 5몰이야. 그런데 나중에도 얘네 둘이 몇 몰씩 나와? 5몰씩 나와야 되잖아. 이해가 되니? 그 말인즉슨 전체 몰수가 Y몰로 일정하다라면은요, 이런 식의 반응식에서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곧 몰수비잖아. 이해가 되니? 그러면 반응 전 몰수 1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이랑, 오케이? 반응 후 몰수 M 플러스 2분의 N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얘네가 몇 개씩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몰수 더한 거랑 얘네 몰수가 더한 거는 같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런 식의 정리가 되면은 M과 M이 소거가 돼버리지. 맞지? 따라서 N은 하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N이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N. 그러면 N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얼마 나올까? 4분의 4N? 4가 나오겠네요. N이 4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 4라고 하는 숫자를 필요한 값다 다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4 다 넣어. 맞지? 4 다 소거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 4 들어가주면은, 그지? 4 들어가면 그건 관계가 없구나. 어찌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여기 n이라고 하는 값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 그러면은 얘가 지금 4네. 맞지? h가 4. 그러면은 얘가 지금 4야. 얘가 지금 4.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지 뭐. 4 여기에다가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놓고 지금 현재 연소 전에 저 탄화수소 몰수가 12n 플러스 n분의 x몰만큼 있었는데 나중에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온 거잖아요. 맞죠? 이만큼 나왔는데 식을 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은 저거 정리해볼까? 44분의 3.3x는 12m 플러스 얼마? 4 분의 mx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러면은 xx 소거될 수 있지. 그지? 그거 정리를 해주면은 44m은 3.3에다가 12m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m은 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m이 3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 이래야지만 같은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자, 어찌됐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보자. 그래서 이 물질은 C3H4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걸 알아내. 그러면은 얘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맞지?
그럼 필요한 산소수는 하나씩 2개니까, 2개씩 3개니까 6개. 여기서는 2개니까 그냥 2개. 맞지? 총 8개니까 얘는 얼마다? 4다. 이렇게씩 정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 4개 더하면은 3개 2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전체 몰수가 같게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꾸몄습니다. 다시 좀 적을까요? C3H4가 4O2랑 반응을 해서 3CO2가 만들어지고 2H2O가 만들어지는 것. 됐어? 그런데 얘네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1몰스일 때 얘 4몰스이죠. 1몰, 4몰. 얘는 3몰, 2몰 만들어지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얘가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알았어? 1몰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요, 12짜리가 3개, 36에다가 4 더하면 되지. 얼마 나와? 40 나오지. 이해가 돼? 그러면 1몰만큼 쓰이면은 얘가 지금 40g을 쓸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때 산소는 4몰 필요한 거니까 32에다가 4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필요하다? 100, 30, 128g만큼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4몰이야. 4몰. 그래 놓고 요거 요게 지금 3몰 나오잖아. 44가 3만큼 있으니까 132g만큼일 거고. 맞지? 물 H2O 18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2개 나오면은 36g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저기 우리 질량들이 다 X로 나와 있지 않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40을 넣어주자 이거지. X에다가 40을 넣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이잖아, X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40g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런데 산소가 4Xg만큼만 있었대. 몇 g 있었던 거지? 19. 산소가 4Xg 있었으니까 몇 g 있었던 거야? 160g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쓴 건 얼마밖에 안 됩니까? 128g밖에 안 쓰인 거죠. 그럼 얘 얼마 남은 거지? 32. 몇 g 남은 거지? 32g 남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4 집어넣어 보라고. 4 집어넣으면은 이거 132g 나오지. 13. 그죠? X 40 넣으면 되잖아. 그지? 40 넣으면 132g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렇다면 물은 몇 g 나와야 돼? 36g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얘 1몰 쓰이고 처음에 얘 몇 몰 있었어? 5몰 있었네. 맞지? 그래 놓고 얘 2몰 나오고 얘 3몰 나오고 얘 2몰 나오고 얘 몇 몰 남아있어? 1몰 남아있고. 됐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 문제에서 맞는 것만 이제 고르고 그랬으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치?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 정답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명한 건 평가원에서 힌트를 줬다라는 겁니다. 9월에. 이런 문제. 그지? 물론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건 평가원에서 보여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준비하실 때 그때는 평가원 문제 같은 것도 눈여겨보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4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A와 B가 반응해서 Z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네모 박스 개수 세어보면 몇 몰씩 반응하는지 알 수 있죠? 그지? A2가 1몰 있을 때 B2는 3몰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개의 Z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Z 같은 경우에는 A가 총 2개, B가 총 6개로 가지고 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A는 하나가 붙어야 되고, 그지? B는 몇 개씩 붙으면 된다? 3개씩 붙으면 된다. 이렇게씩 만들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A2 10ml와 B2 40ml가 반응하면은 Z가 20ml 생성된다. 자, 지금 우리가 개수를 완성을 했는데 이 개수는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면서 곧 몰수의 비고요.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에도 해당을 하죠.
따라서 10몰이 있고 10ml가 있고 40ml가 있어요. 그럼 부피비는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다 쓰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 전부 다 쓰이고 얘는 그 중에 얼마 쓰여? 30 쓰이지. 그리고 얘는 10이 남을 거고 대신에 1대 3대 2니까 얘는 20ml가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다 쓰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Z의 분자식은 A, B3이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의 Z의 분자량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Z의 분자량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자고. 예를 들어 A2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B2 3개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가지고 Z를 몇 개 만들어? 2개를 만들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Z의 분자량을 A2와 B2의 분자량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체 질량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A2 분자량에다가, 그지? 이거 분자량이에요. A2 분자량에다가 B2의 분자량을 몇 배 해줘야 돼? 그렇죠. 3배 해줘야 되죠. 그지? 근데 그 전체 질량으로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지. 따라서 Z 하나의 분자량은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지? 이게 Z의 분자량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네요. 그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4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의 실린더에서 기체 A2와 B2가 반응하여 기체 X가 생성이 됩니다. 반응 후 기체의 부피는 반응 전의 절반이 되었으며 그림 가는 반응 전 기체를, 그리고 나는 반응 후 소모되지 않고 남은 기체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처음에는요, 부피가 이만큼일 때 이 안에 A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A2가 몇 개 있었어? 1개 있었지. 그지? 그리고 B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B2가 몇 개 있었습니까? 3개가 있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반응하고 나서 X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X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X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부피는 절반만큼 줄었고, 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에 남아있는 것은 B2가 몇 개 있다? B2가 1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실제로 반응된 것은 A2 한 분자랑 B2 몇 분자? 2분자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X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얘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 분명히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실험 조건은요, 두 실린더 모두 온도 압력 조건이 같다 그랬거든. 저거 3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얘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았잖아. 그지? 실제로 반응된 건 2개밖에 안 되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보세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온도 압력이 똑같대요. 그럼 또 뭘 써? PV는 nRT 써야지 뭐. 그러면은 온도 압력이 같다? 얘 같고 얘 같아. 그러면은 곧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처음에 얘가 1몰 있고 얘가 3몰 있다고 치면 전체 4몰인 거죠. 그러면서 부피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럼 전체 몰수는 몇 몰이 돼야 돼? 2몰밖에 안 돼야 되지. 대신에 B2가 지금 1몰 남아있잖아. 따라서 X는 몇 몰이다? 1몰이다. 따라서 얘는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X는 분자식이 A2에다가, 그지? B가 몇 개 붙어야 돼? 4개가 붙어야 되겠지. A2B4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져야만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부피가 절반으로 준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반응한 A2와 B2의 몰수비는 1대2이다.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1대2밖에 안 돼요. 그죠? 니은의 생성된 기체 X의 분자식은 A, B2이다? 아니죠. A 2개, B 4개가 붙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반응 후 남은 기체와 생성된 기체의 몰수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남은 기체 1몰, 생성된 거 1몰, 1대1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49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될 때 화학 반응식이고 A와 B의 몰수의 합은 같고 조성에서 차이가 나는 A, B의 혼합 기체 가나다가 있습니다. 이때 표 가나다에서 A와 B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기체 C의 몰수와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종류와 몰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A2 플러스 A2가 아니구나. A와 B가 반응을 하는데 몇 대면 1대 2로 반응해요. 그래서 C가 이 C만큼 생성됩니다. 이건 이제 전체 반응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봐. A가 1몰스였다면은 B는 2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C는 2몰이 생성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혼합기체 가나다를 볼게요. 가나다. 그런데 이때 C의 몰수, 생성된 C의 몰수가 가는 몇 몰? 3몰. 그리고 나는 2몰. 그리고 얘는 Y몰. 안 가르쳐줬어요 또. 맞지? 그래놓고 남은 기체의 종류. 그리고 몰수까지. 근데 얘는 지금 A가 0.5몰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옆에다가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반응 전 A의 몰수랑 B의 몰수. 알았니? 봐봐. A와 B는 1대2로 반응해서 C가 이만큼 생성돼야 됩니다. 근데 C가 지금 3몰이 생성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A가 이만큼 남아있을 때 B는 전부 다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B는 몇 몰 있었다? B는 얘가 3몰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B는 C랑 똑같은 몰수만큼 반응하고 생성돼야 되니까 B는 몇 몰 있었다? 3몰이 있었다. 그럼 원래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A가 1.5몰밖에 안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A가 실제로 1.5몰밖에 반응 안 하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0.5몰이 남아 있으니까 처음에 몇 몰 있었다? 2몰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알겠어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X몰 있었어. A가 또 X몰 남았네요. 그러면은 야 B가 2몰 쓰인 거지? 맞지? B가 2몰 쓰인 거 맞지? 그러면 A는 1에다가 X를 더한 건 몰수만큼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됩니까? 1 더하기 X몰만큼이잖아.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가 남았어? B가 2몰이 남았네요. 그러면 자, A는 지금 현재 1몰 쓰일 때 A가 1몰 쓰일 때 C가 2몰 생성돼. 그죠? 근데 지금 얘가 Y몰 생성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A는 C의 절반만큼 써야 되니까 처음에 몇 몰 있었다? 2분의 Y몰만큼 있었던 거죠. 그리고 C는 B랑 같은 몰수만큼 생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몰인데 거기에 2몰이 더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Y 플러스 2몰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다 정리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에서 혼합 전 A와 B의 몰수의 합이 같대요. 그러면은 지금 가에서 몇 몰 나왔어? 5몰 나왔지? 요거 두 개 더하면 5몰이잖아. 그럼 얘네들도 더해서 5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따라서 X는 얼마다? X는 얼마다? 2몰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X 2몰이라는 거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더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럼 2분의 Y가 3이 나와야 되니까 Y는 몇 몰이다? 6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자. X가 지금 현재 2몰 생성된 거고 A는 첫 번째부터 3몰 있었던 거고 얘가 지금 6몰 생성된 거고 얘가 지금 3몰 그 다음에 얘가 8몰이 있었네요. 아니지. 뭔 소리야? 응? X가
반응 전에 몰수가 똑같다 그랬잖아. x가 이게 왜 3이지? 3이 아니고 이거 2지? 여기가 2. 2몰, 3몰, 5몰. 그지? 그리고 y가 6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이게 3몰. 이게 왜 y 플러스 2몰이지? 응? 나 뭐 잘못했나? y 플러스 2몰이 있었고 이거 잘못 계산했구나. 그렇지. 2분의 3y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y는 몇 몰? 2몰이잖아. y도 2잖아. 그지? y가 2, x도 2. 그지? 그러면은 얘는 몇 몰? 맞네. 1몰. 그 다음에 얘는 4몰. 얘는 처음에 3몰.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가봅시다. 기억. 3x는 2y이다. 맞아? 틀리지? x랑 y가 똑같아. 둘 다 2로.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가의 a의 몰수는 나의 b 몰수와 같다. 가의 a 몰수 2몰, 나의 b 몰수 2몰. 그지? 둘 다 몰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가와 나를 혼합하여 완전히 반응시키면은 C가 5몰 생성된다. 가와 나를 혼합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가와 나 둘을 혼합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가와 나를 혼합하여서 완전히 반응시키면, 그지? 결과적으로 남은 기체가 요만큼씩 밖에 없잖아요. 그지? 근데 봐봐. 가에서도 A만 남았고 나에서도 A만 남았어. 그렇다면은 이 안에 원래부터 들어있던 B는 어찌됐건 전부 다 사용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가와 나를 혼합해도 전체 B의 몰수는 5몰밖에 안 되고, A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반응할 수 있는 B가 5몰밖에 안 되니까 생성되는 C도 몇 몰 생성될 수밖에 없어? 5몰밖에 생성이 안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일 봐봐. 가와 나가 남은 기체가 예를 들어 하나는 A가 남았고 하나는 B가 남았다면은 그때는 5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둘 다 결과적으로 A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럼 둘 다 어찌됐건 B는 다 쓴다라는 거거든. 그럼 가지고 있는 B 5몰에서 만들 수 있는 C는 5몰밖에 안 돼요. 1대 2대 2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생성되는 C도 5몰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건 좀 이야기가 다르지. 예를 들어 가랑 달을 혼합한다든가 나랑 달을 혼합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2몰, 그 다음에 이거 6도 아니죠, 이거 2몰이지. 여기에서도 2몰. 그렇다면은 4몰이 생성되는데 그 중에서 얘가 또 2몰, 얘가 또 2몰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 전부 다 쓰이면서 또 C가 2몰이 더 생성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전체 몰수가 6몰로 바뀌겠죠. 오케이? 근데 가랑 나는 둘 다 A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하다 아니면 함께 하나 똑같은 몰수만큼 생성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50번 가볼게요. 프로페인과 산소의 혼합기체가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서 프로페인은 모두 연소되어 모두 소모되고요. 산소가 남는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반응 전 프로페인과 산소의 몰수 B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C3H8 프로페인이에요. C3H8이 O2랑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O2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야, 그럼 화학 반응식 적어보자. 알았니? 자, 얘가 1이야. 얘가 1. 그럼 얘 몇 몰 만들어져? 3몰 만들어지지. 물 몇 몰 만들어져? 4몰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산소는 3개, 2개니까 총 5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반응하는 것은 1대 5로 반응을 해서 3대 4로 각각 물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반응 전에는 지금 현재 혼합기체가 2.4몰 그리고 반응 후에는 2.7몰만큼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산소는 또 전부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혼합 전에 과연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있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얘가 지금 1대 5로 반응하는데 전체 몰수가 몇 몰? 전체 몰수가
2.3몰이야. 그러면은 봐봐요. 2.3몰 중에서 얘는 전부 다 사용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얘가 전부 다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그거의 5배만큼 반응을 할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얘가 이제 완전히 사용될 수 있는 몰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얘가 1몰만큼 있었다면은 얘는 몇 몰 있어야 돼, 무조건? 최소한 몇 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얘는 최소한 몇 몰 있어야 돼. 5몰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전체 몰수가 6몰이니까 2.3몰이 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렇다는 것은 프로페인이 1몰 이하라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은 또 하나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0.5몰 한번 해볼까? 0.5몰. 얘가 0.5몰이면은 얘 최소한 몇 몰 있어야 돼? 2.5몰 있어야 되지? 그럼 이것도 안 되네. 맞지? 그러면은 아래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나머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0.5보다 작아야 돼. 자, 0.4로 해보자. 진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문제. 알았니?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 자, 해보자. 자, 0.3몰 해볼까? 0.3몰. 얘가 0.3몰이야. 그럼 얘는 최소한 몇 몰 있어야 돼? 2몰 있으면 돼. 야, 둘이 더하면 2.3몰이네. 근데 문제가 있지. 왜? 반응 후에 산소가 남아야 되잖아. 또 0.4도 아니지. 줄여. 또 몇 몰? 0.3몰로 가자. 그러면 이때 이제 산소는 1.5몰만큼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2개 더하면 얼마야? 2개 더하면은 1.8몰이죠. 맞지? 1.8몰. 그럼 이거보다 작으니까 가능해. 조건 가능해.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보자. 알았어? 얘가 0.3몰 있었고 얘가 1.5몰 쓰였어. 그럼 얘 몇 몰 만들어야 돼? 0.9몰 생성돼야 되죠? 맞습니까? 얘 몇 몰 생성돼야 돼? 1.2몰 생성돼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반응 후에 얘가 또 산소까지 이렇게 남아있잖아. 맞지? 산소까지 따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한 게 몇 몰? 2.7몰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전체 2.3몰이야. 그런데 얘가 0.3몰이 있었다면은 원래 그렇다면 산소는 여기서 0.3을 빼니까 2.1몰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여기다 할까요? 자, 2.1몰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1.5몰밖에 안 쓰인 거야. 그럼 얼마가 남아야 돼? 0.6몰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0.6몰을 해가지고 요거 다 더한 게 2.7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돼, 안 돼? 되지. 그럼 끝인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명확하게 어떤 다른 것들 하나도 안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0.3몰 있었고 얘가 2.1몰 있었고 그리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0.9몰, 물 1.2몰. 그리고 나서 산소는 몇 몰 남아있다? 0.6몰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반응 전 프로페인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가 몇 대 몇이냐 그랬거든. 프로페인과 산소의 몰수 비, 가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 그러면은 얘 몇 대 몇? 1대 7이죠. 맞습니까? 1대 7 나오죠, 몰수비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왔어? 0.9몰 나왔으니까 답을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죠? 그지? 근데 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귀찮지만 저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51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고,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을 쭉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단계부터 쭉 가면서 x랑 y 값이 얼마고 뭐 개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죠? 자,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A, CO2가 6, H2O와 반응을 해서 B인가? B, C,
6H12O6 만들고요. 그리고 6개 산소를 만드네요. 그러면 앞에 개수 A, B 찾을 수 있겠지. 맞지? 이거 해보면 나와요. A가 6 나와야 되고요. B는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거 거의 정해져 있는 식이잖아. 맞지? 바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포도당의 몰수를 계산한대요. 포도당의 몰수. 포도당 몰수. 그러면 몰수 N은 뭐분의 뭐?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질량이 36g이니까 이 밑에 들어갈 네모 X칸에는 바로 분자량 들어가면 되죠. 180 들어가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런 다음에 개수비로부터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계산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얘가 지금 1몰 생성될 때 이산화탄소 몇 몰 필요해? 6몰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이때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포도당 C6H12O6의 몰수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6을 곱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6. 그런 다음에 이제 몰수로 가지고 기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그 각각 온도 압력에서의 1몰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설명 옳은 거 가봅시다. 기억, 단계 1에서 A는 1이다. A가 1이야? 6이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1에서 A는 6이다. 맞지?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단계 2에서 X는 포도당 1몰의 질량이다. 이게 뭐라고? 분자량. 근데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1몰 질량에다 그람 붙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죠? 디귿에 단계 3에서 Y는 B분의 A다.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게 지금 B분의 A로 나오냐 이거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B에 1 들어가면 되고 A에 6 들어가면 되잖아. 나오지? 이해됩니까? 이것도 맞죠? 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52번은 일단 좀 패스를 하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바로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이걸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패스를 하고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52번 풀어야 된다고. 알았지? 아까 5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 작년 9월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멘붕을 겪었었던 그런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자, 53번 가볼게요.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A2 3몰과 B2 4.5몰을 혼합 기체를 어느 한쪽이 완전 없어질 때까지 반응시켰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더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반응 전에는요, A2가 몇 개? A2가 몇 개? 2개. B2가 몇 개? 3개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반응 후에는요, A2가 하나가 남아있죠. 그지? 그래놓고 A 하나에 B가 3개가 붙어 있는 거. A, B3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B3, A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몇 개? 몇 개? 2개. 그렇다면은, 실제 A는 하나밖에 안 쓰였고, B2는 3개 다 쓰인 거지. 그럼 화학 반응식은 A2 플러스 3, B2가 2, A, B3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A 3몰, 얘 3몰, 그 다음에 얘 4.5몰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 어느 한쪽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누가 없어질까요? 누가 없어져? 얘가 다 없어지지. 맞지? 대신에 얘는 몇 몰 쓰여? 1.5몰밖에 안 쓰이지. 맞지? 그러면서 1.5몰 남을 거고요. 그죠? 1대 3대 2가 돼야 되니까 얘 몇 몰 생겨? 3몰 생기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다 더한 거. 반응한 B2의 몰수 4.5네요. 4.5 더하기 4.5 더하기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몰수 요거 남았지? 1.5 더하기 생성된 기체의 몰수 3 됐습니까? 그럼 얼마 나와? 9 나오겠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해서 54번 볼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철 용기에 메테인 0.3몰, 산소 0.7몰을 넣고
모두 어느 한 기체가 없을 때까지 반응시킬 거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친절하게도 화학 반응식도 보여줘요. 그죠? 굳이 아니래도 되는데. 자, 처음에 몇 몰씩 들어있었다고? 얘가 0.3몰, 얘가 0.7몰. 자, 근데 자, 반응하는 것은 몇 대 몇? 1대 2로 반응해야 되지. 그럼 얘 전부 다 쓰이겠네요. 전부 다 쓰이고요. 얘는 2배 쓰이고 나서 얼마 남아? 0.1 남아있겠지. 됐니? 그리고 나서 1대 2대 1대 2니까 얘 몇 몰 생성돼? 0.3몰. 물 0.6몰. 이만큼 생성되겠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 산소는 3.2g이다. 0.1몰 남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분자량이 32니까 0.1몰 있으면은 3.2g 나오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반응 후 용기 내 분자의 총 몰수. 자, 반응 후입니다. 0.1몰 남아있고요. 0.3, 0.6몰 생성됐으니까 다 더하면은 1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네요. 디귿에 25도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용기 속 압력은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보세요. 지금 25도에서 지금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요. 처음에 얘 몇 몰? 0.3몰, 얘 지금 현재 몇 몰? 0.7몰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처음에 있던 몰수가 몇 몰이야? 1몰이지. 맞지? 근데 나중에 반응 후에도 얘 0.1몰 남아있고 0.3몰 생기고 0.6몰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두 다 몰수 더해보면은 1몰 나오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가 똑같죠. 맞습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도 똑같은데 물어보고 있는 거 용기 압력이거든요. P는, PV는 N, R, T인데 지금 동일한 온도 25도에서 그죠?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전체 몰수가 똑같지? 그러면은 보자. 그러면 온도 조건 똑같아요. 보세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험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강철 용기에서 실험하고 있죠. 강철 용기에서 실험한다는 얘기는 부피의 변화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지? 따라서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반응 전 몰수 몇 몰? 1몰. 그지? 반응 후 몰수 몇 몰? 1몰. 따라서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용기 속의 압력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52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